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전우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랑이라고 불리는 애착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애착이 우리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봐도 좋은 아주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은 그 비 내리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13살 먹은 에이미가 어머니랑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에이미가 병원에서 눈을 떠봤더니 3살 때 헤어졌던 아버지가 병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는 아버지를 따라서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호수가 있고 숲이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미는 방황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발업자들이 불도저를 이용해서 그 아름다운 숲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에이미가 학교를 가지 않고 이 망가진 숲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캐나다산 야생 거위의 알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에이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미를 잃은 이런 캐나다산 야생 거위의 알들을 보고 마치 어머니를 잃은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처한 그런 생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에이미는 이 알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백열전구를 이용을 해서 인공적으로 부화를 시킵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알에서 거위들이 깨어나면서 에이미와 눈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자, 에이미는 거위를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이 거위 새끼들이 에이미의 뒷공무니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거위들이 에이미를 어미 거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가 야생 거위를 키운다는 것을 알고서 그 지역에 있던 동물 보호국 직원이 나와서 관찰을 하는데 이때 에이미 아버지가 저거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직원이 하는 말이 바로 저런 현상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임프린팅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들, 조류의 새끼들은 거위들을 포함해서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본 움직이는 대상을 자기 엄마새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류가 알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이 사람이면 그 사람을 자기 엄마새라고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신고 있었던 검은색 장화가 제일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이었다면 이 검은색 장화를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조류의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할 때 그 앞에서 농구공을 튀겨주면 농구공이 자기 엄마새라고 생각하고서 쫓아다니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각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미새로 지각된 최초의 인간은 사실은 에이미가 아니고요. 1973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그 오스트리아의 동물행동학자죠.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엄마새로 지각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검은색 장화를 신은 나이 많은 농부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오리 3마리가 일렬로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사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농부처럼 생기신 분이 바로 콘라드 로렌츠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들이 부화할 당시에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이 로렌츠였기 때문에 이 오리들이 로렌츠를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고 엄마 오리라고 생각하고서 졸졸졸 쫓아다녔던 거죠. 여러분들,
이런 각인 현상은 유기체가 뭔가를 새로 학습하지 않고도 특정 행동을 본능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장착한 채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인이 형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특징적 행동이 있는데요. 새끼들이 저 대상이 내 엄마새야 라고 생각하면 엄마새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방향대로 엄마새를 쫓아다닙니다. 이런 걸 추종 반응이라고 하죠. 왜 새끼들은 무조건적으로 엄마새를 쫓아다닐까요? 그건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살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천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후다닥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떤 새끼는 바로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추종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은 새끼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왜 갑자기 어머니가 예전하고 다른 길로 갑자기 가시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라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고민하고 있는 중간에 이 새끼는 아마 천적의 먹이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추종 반응과 같은 행동은 종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후대에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무조건 추종했던 새끼들은 살아남아서 자기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었고, 반대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서 천적에게 잡혔던 새끼들은 더 이상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생존의 아주 필수적인 행동은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배우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상태로 태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아름다운 비행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에이미의 거위들은 무럭무럭 자랐는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캐나다산 야생 거위들은 철새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겨울은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남쪽 나라인 플로리다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철새들의 특징은 뭐냐? 어미새가 한 번만 길 안내를 해주면 나중에 플로리다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미새가 없어도 혼자서도 길을 기억하고 있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미의 거위들한테는 그 첫 번째 길 안내를 해줄 엄마새가 없었던 거죠. 자, 에이미의 아버지가 동력으로 이동하는 행글라이더를 취미 삼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자기가 이 거위들의 엄마새가 되면, 그래서 그 거위들이 자기가 행글라이더로 이동을 할 때 그 뒤를 따라오도록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플로리다까지 안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미의 거위들로 하여금 에이미가 아니고 자기를 엄마새라고 인식하고 자기를 쫓아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위들한테 먹이도 주고, 그리고 진짜 어미 거위새가 내는 그런 소리도 내고 그래요. 하지만 에이미의 거위들은 본척만척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많은 노력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죠. 왜 그럴까요? 각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 동물의 뇌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정적 시기의 지속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결정적 시기가 곧바로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이 조류의 어머니다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알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딱 정해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앞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아주 옛날 스파이 영화 보면 그 스파이가 지령을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에 나오는 지령을 다 들으면 곧바로 지식하면서 테이프가 다 타서 없어지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 내장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시간은 매우 짧고 그 시기를 지나면 더 이상 각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는 유기체가 생애 초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내장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적인 도움을, 환경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